아리야? 유튜버 우파푸른하를 알아?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우입니다. 아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추운 것 같아요. 아우 추워. 아우 추워. 뒤지게 춥네. 아니 이게 진짜 겨울은 말이에요, 정말 야외에서 촬영하기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냐? 어쨌든 제가 오늘 풀템 장착, 롱패딩에 장갑에 귀마개까지 풀템을 장착해가지고 굉장히 저기 따뜻해요. 이거 앞에 너무 잡소리가 좀 길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볼보의 S90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2022년형으로 새롭게 돌아온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 정말 매력적인 녀석 S90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볼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볼보의 브랜드 이미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PD들은 어때요? 요즘 들어서 점점 바뀌고 있다. 시간이야, 너는? 저는 원래부터 볼보하면 안전의 대명사. 안전의 대명사. 그러니까 볼보를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중국산 자본 받아가지고면은 중국산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래 뭐 볼보의 브랜드는 스웨덴 거죠. 물론 뭐 중국 자본이 들어가긴 했지만, 볼보 딱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볼보는 카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푸어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 좀 무리해서 차를 사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무리해서 차를 산다 그러면 내 소득보다 조금 더 비싼 차를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같은 경우에는 좀 과시용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볼보를 선택을 안 합니다. 대부분 뭐 BM, 벤츠, 아우디 이렇게 넘어가지 볼보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볼보를 구매하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여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야, 그럼 볼보가 좀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비싼 차라서 그렇게 뭐 좀 있는 분들이 사는 거냐, 아니면 여유 있는 분들이 사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아니고, 이 볼보는 자동차만 놓고 보면 진짜 매력적인 차예요. 뭐 실내도 넓고 옵션도 괜찮고 안정성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편하게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냥 운전자랑 탑승자가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차를 꼽는다, 뭐 이러면은 이 볼보로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진짜 높아요. 볼보의 영업사원분들이랑도 대부분 다 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 물어보는데,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시장을 내방하는 내방 고객분들이랑, 그리고 이 실제 차를 출고하는 분들이 그렇게 젠틀해요. 정말 막 깔끔하고 약간 좀 뭐 진상이라는 얘기 그렇지만 진짜 깔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방을 해서 차를 이제 구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BM, 벤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고 워낙 많은 분들이 그냥 약간 둘러보고 이제 차 이제 구경하러 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반면에,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내방을 하면 내방했던 고객이 계약이랑 출고까지 이어지는 그 비율이 벤츠, BM, 아우디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구매 전환율이 정말 높은 게 이 볼보라고 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차의 완성도도 높지만은 볼보를 애초에 살려고 방문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방문해서 계약이랑 출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S90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러니까 볼보에서는 플래그십 세단이에요. 총 3가지 트림이 나오는데요. B5, B6, TA, 그러니까 T8 총 3가지 트림이 나오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앞에 B가 붙으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T가 붙으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B5랑 B6는 4륜 구동이냐 전륜 구동이냐 이거 차이고요. B5에는 총 2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모멘텀과 인스크리션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700만원 정도 옵션 차이가 나요. 그럼 보통 왜 700만원이나 옵션 차이가 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볼보는 이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안전에 대한 옵션은 전 트림 다 똑같아요. 안전에 대한 그런 장비들을 옵션으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700만원의 차이는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방 후방에 이제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내 가죽이 나파 가죽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 그 다음에 보렌 위킨스 압도적인 오디오,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크리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칸디나비아 또 이제 메인 포인트죠. 기어 노브가 크리스탈이 또 모멘텀과 인스크리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700만 원이라는 옵션 금액이 작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대부분 이 볼보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뭔가 여유가 있는 분들인지 실제 이제 출고되는 게 모멘텀보다는 인스크립션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차 같은 경우에는 2022년식 S90 B6를 가지고 왔어요. 4륜구동 모델의 2000cc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로 300마력이고 여기에 이제 전기 모터 10마력 합산하면 310마력, 42토크에 이제 전기 모터까지 들어가면 46토크. 복합 연비는 9.9km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또 중요하죠.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6,100만 원, 인스크리션이 거기 700만 원 더해서 6,800만 원, 마지막으로 B6 같은 경우에는 7,250만 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옵션들 차이고 B5에서 B6 넘어온 데는 뭐 4륜 구동이냐 아니냐에 한 35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외관은 사실 이 볼보가 굉장히 화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심심하거나 투박한 디자인도 아닙니다. 이 전면에 헤드램프나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전면부 프론트 범퍼부터 이 사이드 측면까지 크롬 라인을 쭉 둘러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굉장히 많이 줬고요. 이 전체적인 전면부의 패밀리 룩은 처음에는 야 이거 좀 괜찮나, 좀 느낌이 어떤가 했는데 보면 볼수록 질리지 않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진짜 이 볼보의 브랜드와 볼보를 사는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성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자동차가 이 디자인이 보면 볼수록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있고요, 아니면 처음에는 화려하지만 보면 볼수록 뭔가 좀 질린다, 이런 디자인이 있어요. 100% 맞는 통계는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그런 느낌이 많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많이 하냐면 차 출고하고 튜닝 많이 하는 차일수록 금방 질리는 디자인이야. 왜냐면 보면 그때 처음에 봤을 땐 되게 파격적이고 화려하거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 눈에 있다 보면은 이 뇌가 이거 뭔가 옛날에 그 느꼈던 내가 이 차에 빠져들었던 그런 파격적인 느낌이 없어지는데 한 순간 뭘 하나씩 추가해. 막 휠 바꾸고 막 스포일러 들어가고 막 랩핑하고, 그런 순간 나중에 이제 팔게 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원하는 그런 파격적인 거를 튜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돈을 계속 또 추가해야 되고 이제 질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볼보 디자인은 사실 그런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진짜 깔끔해요. 대표 로봇이죠. 태권 V 방향제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퀄리티도 굉장히 좋지만 태권 V 방향제는 이 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머리에 보면 띠 있죠? 이걸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발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런칭 이벤트로 이 본품을 하나 구매하면 크리스탈 에디션이 1+1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어디서요? 우파몬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B5 같은 경우에는 18인치가 기본이고 B5 인스크리션이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가지고 온 B6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죠. 휠 디자인도 그냥 좀 무난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전자 굉장히 길지 않나요? 이번에 12cm가 이 뒷좌석이 또 길어졌어요. 휠 베이스도 굉장히 넓고요. S90을 이야기를 하면요, 재미난 게 있어요. 보통 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쇼퍼 드리븐이 있고 오너 드리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뒷좌석 위주의 차가 있고 운전자 위주의 차가 있는데, 이 S90은 재미난 게 운전자 위주의 차도 되고 뒷좌석도 엄청 넓기 때문에 쇼퍼 드리븐도 가능합니다. 뒷좌석 거의 이거 동급이랑 비교한다 그러면 5 시리즈 뭐 A 클래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그냥 5 시리즈보다는 좀 더 길고 실제 쇼바디랑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긴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그냥 만족스럽게 차 한 대만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를 주는 차를 원해 라고 하면 이 볼보의 S90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깔끔해요. 그러니까 볼보 차 딱 보면은 야 깔끔하다 라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는데, 그러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테일램프의 끝을 보면은 이렇게 약간 블랙 베젤 느낌처럼 테두리를 약간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약간 좀 무게감을 좀 줬습니다. 훨씬 더 굉장히 예쁘고, 중간에는 볼보의 레터링이 들어가죠. 자, 하단부에 크롬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까 전면부 프론트의 하단부를 보면은 크롬 라인이 들어가죠. 이게 약간 좀 무게감 있고 럭셔리한 느낌을 주거든요. 뒷범퍼의 하단부도 이렇게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차라는 게 작은 디테일들이 들어가면서 완성이 되는 건데요. 볼보는 딱 보면은 이 측면은 되게 심심해요. 요즘에 막 이렇게 막 쑥쑥 들어가고 막 그냥 슉슉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제 허리처럼. 근데 요게 이 볼보는 그런 기교가 없어요. 그냥 진짜 어찌 보면 투박할 수도 있지만 이 전면부와 후면부의 그런 라인들, 작은 디테일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심심하지 않은 느낌 좀 좋습니다. 특히 이 레터링이 들어간 이 후드 쪽 보면은 살짝 안으로 들어가서 볼륨감을 좀 추가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이 볼보의 전체적인 느낌을 심심하지 않게
살려주는 겁니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좀 넓은 편이에요. 뭐 사실 좁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요즘 워낙 트렁크 넓은 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트렁크 공간 엄청나게 뭐 매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보면은 전기 모터, 전기 모터 느껴지시나요? 뒷좌석의 레그룸이 진짜 거의 뭐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7 시리즈랑 S 클래스랑 경쟁해도 이 뒷좌석의 공간만은 정말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S 클래스 쇼파디보다 넓어요. 여기가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있죠. 전동 커튼, 뒷좌석 전동 커튼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지금 7,200만 원인데 독일 3사에 7,200만 원 떼면은 이 뒷좌석에 전동 커튼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확실히 고급스럽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유리 커튼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암레스트 역시도 컵홀더, 수납 공간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볼보를 좀 보면서 칭찬하는 부분들이 이런 작은 소재의 마감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스웨덴의 북유럽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B필러에 에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가 뒷좌석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독립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덥다 그러면 온도를 높일 수 있고, 옆좌석에 있는 사람은 야 난 추워 온도 올려 이러면 막 싸우잖아요. 근데 요거를 온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앞에만 많이 들어갔는데 뒷좌석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거죠. 자, 그리고 상석, 제가 지금 아까 탄 데는 상석이 아니었잖아요. 상석의 자리를 하면은 이 2열 조수석에 있는 시트를 앞 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기능들은 쇼포 드리븐,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그 쇼포 드리븐 차들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S90이 단순히 오너 드리븐 성향이 아니라 쇼포 드리븐 성향의 옵션들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는 이것도 되게 좋던데, 약간 이게 터치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썬루프가 이렇게,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터치식으로 열리는데 굉장히 이제 개방감이 커요. 개방감이 좋아가지고 뒷좌석에 탑승한 탑승자분들이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볼보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요즘에 막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편해졌다고 하지만 진짜 볼보가 최강이에요. 간단하게 다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야, 아주 대학교 길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이런 식으로 아주대학교까지 되게 편해요. 티맵 추천 경로로 티맵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요. 진짜 편해요. 우리 어머니가 벤츠 S클래스 탔잖아요. 그래서 막 그 내비게이션 연동하려고 하는데 잘 못해가지고 맨날 막 짜증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볼보의 S90은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이 말 하나로 다 끝납니다. 자, 그리고 딱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딱 이 센터페시아 딱 실내 디자인을 보면 기어 노브라 직관적이다, 간결하다. 블랙십 세단들 보면은 이 디자인 진짜 깔끔하게 하거든요. 버튼들 많이 없게 만들어놔요. 거의 다 없어요. 이 밑에는 그냥 뭐 엔터테인먼트 버튼들 조금 누를 수 있는 거랑 비상 깜빡이 정도가 이 밑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볼보 살 때 무조건 인스크레이션, 이 오디오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사운드가 진짜 뒤집니다. 그냥 이 말만 해서 뒤지는 게 아니라 진짜 존나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차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후진을 넣으면은 이 보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만 넣을 수 있고 360도 카메라를 이렇게 조절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볼보 타시는 분들이 아쉽다는 게 이 화각이 조금 잘 눈에 안 들어온다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리고 볼보 탈 때 불편한 거 하나가 이게 있다? 이 기어노 바꿀 때 한 번 당기면 드라이브까지 두둑 들어가잖아. 후진도 이렇게 딱 한 번에 변속을 할 수가 있는데 볼보는 이 중간에 중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넣으려고 해도 두 번 당겨야 되고 후진을 넣으려고 해도 두 번 위로 올려야 돼요. 이게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드라이브를 넣는지 후진을 넣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조절할 수 있게 만에 하나의 실수를 좀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조금 나눠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핸들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죠. 뭐 심플한 핸들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보 S90을 딱 타면 그냥 간결하다, 깔끔하다, 그런 느낌이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어 노브가 이제 크리스탈 기어가 들어가죠. 요거는 이제 인스크립션부터 추가가 되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마사지 시트가 또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엄청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사지 있죠, 막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스트레칭을 좀 해주는 딱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와 이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시선을 이쪽에 볼 필요 없이 계기판만으로도 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보가 요즘에는 많은 차들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보를 많이 넣잖아요. 이 계기판에 연동이 돼서 나오는 건 또 좋은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뭐 길 안내라든지 뭐 아니면 속도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조금은 다른 차에 비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근데 볼보 차를 딱 생각을 하면은 운전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다? 그렇지 않나? 볼보라는 이미지가 되게 젠틀하고 깔끔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전을 했을 때 운전이 재미없다, 할배 운전의 느낌이 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맞지 않아요. 볼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합니다. 악셀의 반응이라든지 전체적인 느낌이 진짜 굉장히 스포티해요. 특히 S90은 굉장히 약간 퍼포먼스 주행도 가능할 정도로 탄탄합니다. 이 볼보 운전을 처음 해보셨던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야, 볼보가 이렇게 스포티하다고? 뭐야 이거? 볼보 맞아? 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외관의 이미지나 브랜드 이미지와 조금 다르게 생각보다 퍼포먼스 주행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0마력이라는 이 수치가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악셀 좀 깊게 밟으면 반응도 빠르고 엔진의 회전 질감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잖아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는데요. 요게 어느 지점이 굉장히 좋냐면 연비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저속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민첩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터보차들이나 약간 초반에 움직임이 굼뜨다, 뭔가 터보렉이 있는 것 같다, 움직임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게 들어가면요, 그런 움직임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됩니다. 초반의 움직임이 굉장히 민첩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볼보 S90의 움직임이 훌륭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역할도 조금은 있는 겁니다.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노면 소음이라든지 풍절음이라든지 진짜 조용하거든요. 전자석이다 이중 접합 유리도 들어가 있고요. 흡음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서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을 많이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볼보가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승차감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굉장히 막 포인트가 들어가서 막 다 좋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군데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다 만족스러워요. 승차감 부드럽죠. 연비도 나쁘지 않죠. 조용하죠. 그리고 옵션 들어가 있을 만한 거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브랜드만 놓고 보면은 이게 어쨌든 독일 3사보다는 조금 더 유명하진 않잖아요. 뭐 그리고 볼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나이 있는 분들이 이제 구매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떼놓고 차의 완성도나 만족도를 놓고 보면 독일 3사 못지않은,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3사보다 차의 만족도는 이 볼보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볼보를 한번 사셨던 분들, 구매하셨던 분들이 또다시 볼보를 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차를 되게 오래 타요. 진짜 막 5년, 7년 이렇게 꾸준히 타다가 추후에 나오는 볼보 신형으로 바뀌어요. 다른 모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고 만족도가 정말 높은 차가 볼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이 볼보 보면 다 가솔린 라인업이랑 하이브리드 라인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젤 라인업이 없습니다. 연비를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테스트한다고 좀 달려도 보통 연비가 한 7에서 8 정도 나올 정도로 나름 그래도 훌륭한 연비를 보여줍니다. 자, 너무 말이 좀 길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볼보를 타면 되게 편해요. 이걸로 하나가 그냥 끝나요. 시트도 너무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단단해가지고 내 허리나 이 전체적인 몸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요. 볼보도 꼭 튜닝을 한 가지 하는 튜닝이 있어요. 진짜 볼보를 튜닝한다고? 네. 뭐? 거의 필수 튜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이드 미러.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아, 사각지대가 안 좋네. 이 사이드 미러는 바꿔야겠다, 그치? 자, 오늘 여러분들과 볼보의 S90을 함께 둘러봤는데요. 진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차라는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7천만 원대에 차를 하나 사야 된다 하는 분들 중에 브랜드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진짜 차의 만족도가 진짜 제일 중요하다, 나 그냥 무조건 편하게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이 볼보 S90을 선택하면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B6, B5도 좋지만 T8이 사실 제일 좀 끌리긴 합니다.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어서 가장 대중적인 이 B6 정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2022년이 밝았어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새해 각오 한마디